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허생원입니다. 오늘은 매년 5월이면 찾아오는 종합소득세 신고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작년에 온라인 쇼핑몰을 처음 개설하신 분들은 그 시작이 언제든지 작년 12월 31일까지의 종합소득을 신고를 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세무신고로 들어가야 하는데, 일단 세무신고를 하기 전에 자기의 신고 유형을 알아야 합니다. 신고 유형은요, 국세청에서 온 종합소득세 신고 서류에 나와 있는데, 모르시면 홈택스에 들어가셔서 확인을 하셔도 됩니다. 사실 온라인 쇼핑몰과 관련해서 간이사업자, 도소매업, 전자상거래로 사업자를 내신 분들은 아마도 대부분 D와 E 유형이 될 거예요. D는 간편장부 대상자이면서 그냥 사업소득만 있으신 분들, 그러니까 간이사업자를 내시고 온라인 쇼핑몰을 운영하시는 분들입니다. 그리고 E 유형은 간편장부 대상자, 그러니까 간이사업자인데 복수소득이 있는 분들, 바로 저와 같은 분들 되겠습니다. 직장 다니면서 부업으로 온라인 쇼핑몰을 운영하시는 분들이 E 유형에 해당이 되는 겁니다. 저는 E 유형이기 때문에 오늘 종합소득세 신고는 E 유형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D 유형이라고 하더라도 별반 차이는 없을 거예요. 자, 그러면 자료 화면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일단 홈택스에 가셔서 로그인을 하시고, 로그인하는 방법은 가장 좋은 거는 회원가입을 하시고요. 그 다음에 패스워드를 입력을 하시는 게 가장 좋은데, 그게 불편하신 분들은 카톡으로 인증을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게 가장 편한데, 잘 모르시는 분들은 제 영상 중에 부가가치세 신고 영상이 있습니다. 자, 거기 초입 부분에 나오니까 그 영상을 참고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상단에 조회 발급 버튼을 누르시면 메뉴가 쫙 펼쳐집니다. 자, 그 중에 세금 신고 납부라고 되어 있는 열을 보시면 종합소득세 신고 도움 서비스 버튼을 찾아서 이렇게 클릭을 하시면 기본 사항이 나오고요. 성명 아래에 신고 안내 유형이 나옵니다. 저는 말씀드린 것처럼 작년까지는 직장을 다니면서 부업으로 시작했기 때문에 이 유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 신고 시 유의할 사항을 보시면 도매 및 소매업에 해당하시는 분들이 신고 시에 유의해야 할 내용이 나와 있어요. 꼼꼼하게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 신고 참고 자료를 눌러보시면 부가가치세 신고했던 내용이 나옵니다. 자, 그러면 다시 홈택스 메인 화면으로 가셔서 신고 납부 버튼을 클릭을 하셔서 맨 왼쪽 세금 신고열에 보시면 종합소득세 버튼이 있습니다. 클릭하시면 종합소득세 신고로 넘어갑니다. 그러면 팝업 창이 하나 뜨는데요. 자, 맞춤형 신고 안내에 대한 내용입니다. 신고 전에 신고에 대한 도움 자료를 읽고 신고를 하고 싶으면 그냥 바로 신고하겠다 하면 아니요 버튼을 누르시면 됩니다. 회색으로 되어 있는 취소, 요 신고서 직접 선택, 요런 버튼은 좀 이상하죠. 그냥 스킵하세요. 참고로 버튼을 누르시면 아까 유형을 알아보기 위해 들렸던 종합소득세 신고 도움 서비스와 이렇게 내용이 같습니다. 자, 그럼 저는 아니오를 누르겠습니다. 그럼 바로 종합소득세 신고가 나타납니다. 자, 1번 기본사항입니다. 처음 신고하시는 분들은 귀속연도하고 납세자 번호 정도만 이렇게 표기가 되어 있어요. 나머지는 다 비어 있습니다. 이거는 그냥 처음 신고해서 그런 거니까 어떡하지? 하고 너무 긴장하지 마시고 납세자 번호 옆에 조회 버튼을 누르시면 신규 입력하시겠냐는 팝업창이 나오죠. 확인을 눌러주시면 나의 소득 종류 찾기라는 내용이 나옵니다. 저는 사업소득이니까 당연히 부동산 임대업 외의 사업소득에 체크가 되어 있고요. 근로소득이 있으니까 거기에도 체크가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사업소득
사업장 명세 부분에 보시면 소득 종류와 사업자 번호, 수입 금액 등이 나옵니다. 이 내용을 그대로 적용을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위 내용대로 적용하기 버튼을 누르면 성명 주소에 이렇게 내용이 표기가 되는 게 보이시죠? 예. 그리고 전화번호 적는 란이 나오는데 요즘은 뭐 집전화 잘 안 쓰시잖아요. 거의 핸드폰으로 다 쓰니까. 그래서 저는 핸드폰 번호만 적겠습니다. 자, 이메일도 입력을 해주시고요. 그리고 그 아래 내외국인과 거주 구분에 대해서 뭐 묻는 내용이 나오는데 요건 그냥 두시면 되고, 신고 유형은 정해져 있는 거이기 때문에 제가 설정을 할 수가 없습니다. 자, 기장 의무만 선택을 해주시면 되는데 간이 사업자니까 간편장부 대상자로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그 아래에 보시면 소득 종류 선택, 사업소득, 사업장 명세 항목이 나오는데 다 올바르게 체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건너뛰시면 되고, 그 아래에 사업소득, 기본사항이라는 내용이 나옵니다. 자, 여기에 사업자 등록 번호를 입력해 보면 또 기본적인 내용들은 체크가 돼서 나타납니다. 자, 여기에서 기장 의무의 간편장부 대상자 그리고 신고 유형의 단순 경비율을 체크해 주시면 되는 겁니다. 자, 여기서 단순 경비율과 기준 경비율, 요거 모호하신 분들을 위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면, 단순 경비율은 소득 금액을 매출액 곱하기 단순 경비율로 보는 겁니다. 단순 경비율은 매출액에서 일정 부분을 경비로 보는 거죠. 그러니까 간이 사업자 간편장부 대상자는 무려 86.7%를 경비로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장부를 작성하지 않아도 매출액의 86.7%는 경비로 보는 거죠. 자, 두 가지 경우에만 해당이 돼요. 첫째, 해당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가 해당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복식 부기 의무자 해당 수입금액에 미달하는 사업자. 그리고 둘째는 직전 연도의 수입금액이 도소매의 경우 수입금액이 6천만 원 미만이 되어야 됩니다. 이 두 가지만 충족하시면 그냥 단순 경비율로 신고를 하셔도 되는 거죠. 자, 이 두 가지에 해당되지 않는데 장부가 없어요. 근데 소득세 신고를 하려면 기준 경비율이라는 게 적용이 됩니다. 기준 경비율은요, 소득 금액을 매출액 곱하기 기준 경비율에서 매입비용, 임차료, 인건비 등을 빼는 거죠. 기준 경비율은 보통 한 18% 정도 되기 때문에 매입이나 뭐 경비 지출 내역을 잘 정리해야 됩니다. 자, 아무튼 저는 신고 도움 서비스에서 적용 경비율이 단순 경비율로 되어 있어서 단순 경비율로 설정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소재지나 뭐 내용을 가볍게 확인해 주시고 등록하기 버튼을 눌러줍니다. 그리고 저는 세무 대리인은 없으니까 바로 저장 후 다음으로 이동 버튼을 누르시면 팝업 창이 나타나고 확인을 눌러주면 됩니다. 그럼 또 조회가 완료되었다는 창이 나오죠. 확인을 눌러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2번 소득 금액 명세서 단계로 넘어간 겁니다. 그리고 두 가지 중에 단순 경비율 사업 소득 명세서에 해당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자, 맨 왼쪽 동그라미에 체크를 해주시고요. 오른쪽에 업종별 총 수입 금액 및 소득 금액 계산 버튼을 누르시면 팝업 창이 두 개가 동시에 뜹니다. 자, 첫 번째는 문답 내용이에요. 총 수익 금액에 대한 내용이 맞는지 물어보죠. 맞으면 얘를 선택하시고, 두 번째 질문은 사업장이 본인 소유냐고 물어봅니다. 저는 전세니까 아니라고 체크를 해야겠죠. 자, 그리고 사업장이 자가냐 아니냐에 따라서 경비율이 한 1, 2% 정도 차이가 나는 것 같더라고요. 물론 아니오가 더 좋습니다. 자, 그리고 적용하기 버튼을 누르시면 업종별 총 수익 금액 및 소득 금액 계산이 자동으로 산출되어서 나옵니다. 오, 단순 경비율을 적용해도 이게 소득 금액이 900만 원이 넘게 나오네요. 일단 자동으로 계산이 되는 거니까 의심하지 않겠습니다. 다 확인을 하셨다면 등록하기 버튼을 누르시면 됩니다.
자, 아래에 소득 금액 명세의 내용이 등록이 됩니다. 자, 이것도 별 문제가 없으시면 입력 완료 버튼을 누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단순 경비율 사업소득 명세서란으로 돌아옵니다. 그리고 아래 합계란에 입력한 내용의 합계가 표기가 되는 거죠. 자, 여기서 저장 후 다음으로 이동 버튼을 눌러주시면 다음 단계로 넘어가겠죠. 자, 그러면 이번에는 사업자 소득 명세서 및 원천 징수액 입력란이 나옵니다. 천천히 살펴보면 사업소득 명세서에 동업기업에서 배분받은 소득 입력 버튼이 보입니다. 뭐 저는 동업이 아니죠. 동업자가 없으니까 뭐 제가 뭐 배분받을 그런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해당 사항이 없는 거예요. 그냥 이대로 확정인 거죠. 그리고 두 번째, 부동산 임대소득. 그런 거 전혀 없으니까 당연히 패스죠. 그리고 사업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및 납세조합징수세액이라고 나오는데 이거는 그러니까 제가 직장에서 근로소득하고 쇼핑몰로 사업소득이 생긴 것 이외에 알바한 게 있냐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일용직으로 뭐 일을 했다든가 강의 같은 것들이 이런 거에 해당이 되겠죠. 원천징수 3.3% 떼는 알바가 요거에 해당이 되는 겁니다. 자, 해당되는 내용이 있으시는 분들은 주민번호 입력 후에 아래에 있는 사업소득 원천징수 내역 불러오기 요 버튼을 누르시면 되고, 내용이 없으신 분들은 바로 저장 후 다음 이동 버튼을 누르시면 됩니다. 자, 그럼 그 나머지 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 요거를 나타내는 세 창이 나옵니다. 저는 작년 11월까지 직장을 다녔고요. 연말정산을 했기 때문에 근로소득이 나옵니다. 그러면 체크박스에 체크를 해주시고, 자, 연금소득이나 뭐 기타 종교인 소득이 있으신 분들은 근로소득 불러오기 버튼 옆에 연금소득, 기타소득 불러오는 버튼이 있으니까 신고를 잘 하셨다면 요게 내용이 나올 겁니다. 자, 그러면 체크박스에 체크를 해주시고 선택 완료 버튼을 누른 후에 아래 내용이 활성화가 되면 위 내용대로 적용하기 버튼을 눌러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근로, 기타, 연금소득 명세서란에 아무 내용이 없는데 아래에는 표시가 되었죠. 위에 보시면 소득 불러오기 버튼이 있는데 그냥 팝업창으로 나와서 다 입력을 한 겁니다. 그렇게 적용이 된 거예요. 그래서 또 저장 후 다음으로 이동 버튼을 누르시면, 자, 이번에는 3번 결손금, 2월 결손금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사업하다가 손해가 난 금액이 있냐라는 거예요. 자, 이건 세금 낮추려고 함부로 적으면 안 되는 겁니다. 장부로 증빙을 해야 되는데 장부 작성을 안 하신 분들은 함부로 적을 수가 없죠. 결손이 나면 제가 알기로는 한 뭐 10년 동안 2월이 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이 금액을 포함시켜서 세금을 절감을 할 때도 있겠죠. 그래서 장부 작성하고 그런 게 아주 중요한 것 같아요. 자, 일단 저는 뭐 해당되는 내용이 없으니까 패스하겠습니다. 그냥 저장 후 다음 버튼을 누르겠습니다. 자, 그러면 자, 5번 소득공제 명세서로 넘어가는 겁니다. 4번은 그냥 패스가 되는 거예요. 자동으로. 근로소득 불러오기 세 창이 나오죠. 공제 선택 아래 체크박스를 체크해 주시고 위 내용대로 적용 버튼을 누르시면 바로 적용이 됩니다. 소득공제 내용에 보시면 기본 공제자 명세가 나오죠. 거기에 나오는 겁니다. 부양가중이 많다. 그래서 인원을 추가하고 싶다면 해당되는 뭐 부모님, 배우자, 자녀 등의 주민번호를 입력을 하시고 확인 버튼을 누르시면 이름이 나오죠. 그리고 관계를 지정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등록하기 버튼을 딱 누르시면 기본 공제자 명세에 입력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또 팝업 창이 나오는데 내용을 읽어보시고 예, 아니오를 선택하시면 되는 겁니다. 중요한 부분은 부모님이나 배우자가 한 집에 살고 있는데 그 직장을 다녀요. 그럼 기본 공제 대상이 안 되는 겁니다. 수입이 거의 없어야 돼요. 금액은 뭐 문답 내용에 나와 있어요. 그걸 넘어가면 안 되는 겁니다. 자, 다 등록을 하시고 아래를 보시면 나머지는 거의 다 자동으로 체크가 되어서 나옵니다. 그리고 아래에서 두 번째
신용카드 부분에서 계산하기 버튼을 눌러주시면 신용카드 공제 계산기 창이 나오고 2020년도 전체 선택을 누르시면 본인을 비롯해서 기본 공제자에 해당하시는 분들이 사용한 신용카드 사용 내역과 공제 내역이 그냥 자동으로 쫙 산출이 돼서 나오는 겁니다. 자, 적용하기 버튼을 누르시면 적용이 되고요. 그럼 공제 부분은 마무리가 된 거예요. 저장 후 이동 버튼을 눌러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6번 기부금 및 조정명세서 항목이 나옵니다. 자, 한 해 동안 기부금을 내신 게 있다면 여기에서 조회를 하시고 등록하시면 되는데, 대부분 종교시설 또는 정치후원금 또는 NGO 단체에 기부를 많이 하실 거예요. 정치후원이나 NGO 단체는 기부금 영수증을 받기가 어렵지 않을 텐데, 종교시설은 이게 회계 처리가 명확한 것만 가능합니다. 제대로 된 종교시설에 자신의 이름으로 명확히 기부를 하셨다면 기부금 영수증을 달라고 하면 줍니다. 근데 안 그런 경우가 더러 많죠. 그러니까 안 그런 경우는 공제받기가 어렵습니다. 자, 그렇게 내역이 있으신 분들은 내용을 입력을 하시고 등록 버튼을 누르시면 되고요. 없으신 분들은 바로 저장 후 이동 버튼을 누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자동으로 7번은 건너뛰고 바로 8번 세액공제 감면 준비금 항목입니다. 먼저 세액 감면 면제 신청서가 있는데 대부분 아마 해당 사항이 없으실 겁니다. 그래서 바로 저장 후 이동 버튼. 자, 그럼 다음이 세액공제 신청서가 나오는데, 여기도 전자신고에 대한 세액공제를 제외하면 해당 사항이 거의 없을 거예요. 전자신고 세액공제, 전자신고 세액공지는 제가 지금 전자신고를 하고 있으니까 자동으로 체크가 되는 거죠. 그럼 또 저장 후 다음 버튼을 눌러주시면 세액감면, 공제, 준비금 명세서가 나오는데 여기 아주 중요합니다. 저 같은 경우는 작년 말에 그러니까 연말정산을 하긴 했는데 조금 급하게 하는 바람에 그 공제 내역을 잘 좀 안 적었던 게 있어요. 그래서 지금 여기에서 추가를 시켜야 될 것 같아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부양가족 등의 공제가 여기에 입력하는 거예요. 자, 먼저 세액 감면 또는 면제 명세서가 있는데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대부분 해당이 안 돼요. 그래서 이 부분은 바로 패스를 하고 그 아래 세액공제 명세서, 여기가 중요한 부분이죠. 일단 저는 자녀가 한 명 있으니까 공제 대상에서 숫자를 1로 바꿔주겠습니다. 그러면 세액 공제 금액이 나오죠. 자, 이런 식으로 변경을 하면 되는데 영상을 보시고 입력하시는 분들이 각자 해당되는 내용이 다 다르기 때문에 큰 원칙만 좀 설명을 드릴게요. 일단 왼쪽에 보시면 도움말 버튼이 있는 항목들은 대부분 이 앞 단계에서 입력을 하셨다면 다 나타날 겁니다. 그리고 자동 계산이라고 나오는 버튼은 해당되는 항목에서 눌러주시면 자동 계산이 되어서 나옵니다. 그냥 적용 버튼만 눌러주시면 되는 거예요. 특히 의료비 이런 거는 거의 정확하게 나와요. 교육비 같은 경우가 이게 자동이체를 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런 경우는 여기에 안 떠요. 제가 연말정산에서 했다라면 나올 텐데 지금 현재는 안 뜨고 있습니다. 나중에 증빙해야 되면 학원에서 납입 영수증을 받으면 되니까요. 근데 여기에서 팝업 창이 나옵니다. 일단 기본세액 공제를 받는데 거기서 의료비, 교육비 이런 거는 적용이 되려면 기본세액 공제보다 금액이 커야 되고 중복해서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표준공제세액보다 큰 금액을 적용을 시키면 표준세액공제는 0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해당되시는 부분의 내용을 입력을 하시면 내가 내야 할 세금에서 공제가 되는 겁니다. 자, 다 마치셨다면 저장 후 이동 버튼을 눌러주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럼 9번 가산명세서 항목입니다. 간단한 팝업창이 뜨는데 잠깐 읽어보면요. 소규모 사업자가 아닌 사업자가 장부를 안 적으면
가산세 대상이 된다는 내용이에요. 자, 소규모 사업자는 아래에 나와 있네요. 저는 일단 해당 과세 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입니다. 그래서 소규모 사업자가 되겠네요. 자, 그리고 가산명세서 항목도 역시나 성실하게 사업하시는 분들은 아무것도 할 게 없습니다. 예. 그래서 그냥 신고를 안 해도 가산세가 붙고 수익을 적게 신고해도 가산세가 붙고 이런 내용만 확인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럼 바로 저장 후 이동 버튼을 누르면 10번 기납부 세액명세서 항목이 나옵니다. 자, 여기는 간단하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제가 먼저 납부한 세금이 있어요. 예를 들면 근로소득세나 원천징수세 같은 경우는 제가 먼저 납부를 하게 됩니다. 그냥 고용하는 사람이 신고 의무가 있기 때문에 먼저 세금을 떼고 월급을 주잖아요. 그 먼저 뗀 세금 그 내용이 여기에 나오는 겁니다. 자, 부동산 거래가 있다면 윗부분에 내용이 있으실 거고요. 직장을 다니셨거나 알바를 하셨다면 아래에 내용이 있을 겁니다. 그냥 그걸 확인하시고 저장 후 이동 버튼을 누르시면 대망의 11번 세액 계산 나의 종합소득세는 얼마인가가 나오는 거죠. 지금까지 기록했던 소득과 공제 금액이 합산이 돼서 세금이 산출돼서 나왔습니다. 자, 이대로 신고하면 이렇게 나온 만큼 세금을 내시면 되는 겁니다. 아래 부분 내용에 동의하시면 체크를 하시고 신고서 작성 완료 버튼을 누르시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신고서를 제출하시면 종합소득세 신고가 마무리가 됩니다. 예. 지금까지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봤는데요. 이게 부가가치세 신고보다 한 두세 배는 힘든 것 같습니다. 제가 다음 영상에서 지난번에 머니핀 아시죠? 그 회사에서 개발한 종합소득세 신고 시스템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진짜 쉽고 간편하고 싸게 신고할 수 있는 방법이에요. 예,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였습니다. 감사합니다.